안녕하세요. 10미니 시리즈 처음 배우는 의학 통계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복 측정 자료에 대한 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분석했던 것은 이제 다별량 분석, 보통 이제 마노바라고 불리우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룹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또 경과 시간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좀 달리해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노바라는 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혼합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좀 더 많은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사실 이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믹스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모형을 우리가 구축을 할 때 고정 모형, 그 예를 들면 그 픽스드 팩터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을 구분한다거나, 또는 이래서 고혈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또는 예를 남자 여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처리 그룹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모형을 만들게 되면 그건 픽스드 이펙트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은 우리가 이런 픽스드 이펙트 모델뿐만 아니라 랜덤 팩터라고 하는 것이 보통 또 고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환자를 뽑을 때 환자가 우리가 구분한 환자가 아니고 이렇게 뭐 A 그룹, B 그룹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환자를 내가 뽑았다. 그러면 랜덤하게 사람들을 뽑은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변수로 집어넣을 때 그런 팩터는 우리가 랜덤 팩터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픽스드 팩터하고 그 랜덤 팩터 이 두 개가 하나의 모형 안에 같이 포함되는 형태의 모델, 이런 걸 우리가 흔히 혼합 모형, 믹스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사례는 그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데이터인데, 이런 그 믹스드 모델 안에 사실은 이제 모수 형태로 고정 형태의 변수만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믹스드 모델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아웃풋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의학 통계 그 책자에서도 이런 믹스드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했던 마노바라는 매뉴얼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이렇게 그 믹스드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혼합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 데이터 형태를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데이터인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한 명의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네 번의 어떤 구분이 된 경과 기간별로 측정된 데이터가 같은 행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입력된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그 언스택 형태의 데이터다, 즉 펼쳐놓은 형태의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믹스드 모델이라는 메뉴 같은 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면 분석을 할 수 없고, 보통은 이제 스택 형태라고 되어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지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믹스드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스택 형태의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부터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점프의 메뉴 중에 여기 테이블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그 스택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스택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화상자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그 박스에서 우리가 스택, 합치려고 하는 열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경과 기간에 따른 측정값, 이 네 개의 열을 우리가 합쳐서 하나의 열로 우리가 데이터를 몰아서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개가 바로 스택을 하려고 하는 열이기 때문에 네 개의 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는 스택 컬럼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측에 프리뷰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대충 우리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만들 것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페이션트 그룹, 그리고 옆에 보면 레이블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M1부터 M6까지 4개 열이 있는데 4개 열을 합쳐가지고 데이터란 한 열의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그것이 언제적 데이터인지를 우리가 펴기 위해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이 이름은 우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라는 이름보다는 경과 기간에 따른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이름을 타임이라고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테이블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 테이블은 바로 스택 형태의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믹스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형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분석할 수 있다. 이 점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메뉴를 이용하냐면 여기 이 Analyze 메뉴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fit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fit 모델이란 것에 해당하는 아이콘이 여기 툴바에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툴바에 있는 이 아이콘을 이용할 텐데요. 자, 여기 fit 모델을 선택합니다. 자, fit 모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 있는 이 patie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뽑았는데 patient에 들어있는 이 앞에 있는 아이콘의 형태가 continuous 연속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속형이 아니고 랜덤하게 뽑은 어떤 그 사람들 어떤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미널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노미널 형태로 데이터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바로 바꿀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는 patient 쪽에 있는 아이콘 위에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모델링 타입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그 노미널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측정 값을 여기 y에다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 분석 방법을 그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personali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personality에 보시면 자, 컨버전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mixed mode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 믹스 모델을 선택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 모델 박스 형태가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맨 왼쪽에 탭을 보시면 Fixed Effect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여기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A라는 치료를 받은 사람과 B라는 기법의 치료를 받은 사람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그룹 간의 차이를 본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경과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 그래서 경과 기간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지, 경과 기간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타임이란 변수도 하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경과 기간에 따른 값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즉 어떤 A라는 그룹이 경과 기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과 B라는 그룹에 대한 환자가 경과 기간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이 그 트렌드가 다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픽스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박스 안에다가 그 모델 텀의 형태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지정하냐면 이 왼쪽에 있는 그룹과 타임이라고 하는 두 개를 이렇게 마우스로 지정을 하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매크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매크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풀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풀 팩토리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 그리고 타임 그리고 그룹 곱하기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납니다. 바로 이 그룹 곱하기 타임이라고 하는 텀은 우리가 지난번 만오바를 가지고 분석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왔었죠. 그때도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 그룹 곱하기 타임이라고 하는 텀이 바로 뭐냐면 그룹들 간에 경과 기간에 따른 모습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여기 있는 4번을 우리가 경과에 따라 4번을 반복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반복 측정한 구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repeated structur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repeated structure에 보시면 이렇게 먼저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분산 공분산 행렬의 구조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그 공분산 행렬에 대한 구조를 지정할 이유가 없다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unstructure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repeated라고 하는 것이 있는 repeat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타임별로 이렇게 repeated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타임 변수를 여기다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서브젝트는 바로 이제 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환자가 바로 페이션트가 있고 자, 이걸 서브젝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이 다 끝났으면 자, 이 상태에서 자, 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형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결과물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 결과물이 우리한테 지금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것은 맨 밑에 있는 항목이 이제 필요한데요. 맨 밑에 보시면 Fixed Effect Test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Fixed Effect Test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룹들 그리고 타임 그리고 그룹 곱하기 타임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P 값이 나오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값이 바로 이 P 값인데 P 값이 모두 다 유의순 알파 5%보다 작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그룹에 대한 P값이 작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룹들 간의 차이가 있다. 즉 A라는 그 치료를 받은 환자군과 B라는 치료를 받은 환자군 사이에 평균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리고 타임에 대한 P값도 작은데요. 자, 이거는 경과 기간에 따른 그 값의 평균이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 곱하기 타임의 그 P값도 역시 5%보다 작은데요. 자, 이거는 지난번 마노바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P값의 의미는 그룹들 간의 그 경과 기간에 따른 값의 변화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P값으로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와닿지 않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룹들 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이게 전체 그 시간 경과별로 다 그룹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경과 구간에서만 기간에서만 이런 그 그룹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사후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사후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중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믹스드 모델 쪽에 빨간 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멀티플 컴펜스라는 메뉴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그 다중 비교라고 하는 메뉴가 되는데요. 이 다중 비교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경과 기간에 따라서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조합을 생각하기만 하더라도 A 그룹 두 가지, A 그룹과 B 그룹인 그룹 두 가지, 그리고 경과 기간의 종류가 4개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4를 해서 8가지 조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그룹 내에서도 경과 기간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과 기간에 따른 비교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서로 크로스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비교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비교를 우리가 동시에 함에 있어서 일종 오류를 5%로 유지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멀티플 컴펜서스라고 하는 그런 메뉴를 두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멀티플 컴펜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하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경과 기간에 따른 A 그룹과 B 그룹의 어떤 그 경과 기간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룹 곱하기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항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래프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Show Least Square Means Plus를 선택을 하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룹들 간의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다중 비교하는 분석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점프넷에서는 가장 흔하게 쓰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투키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보통 이제 본페른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본페른 방법이 따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키 메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투키 HSD에 체크를 하고 자, OK를 누르게 되면 다음 같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일단 보여지는 결과물에 여기 중간쯤에 자, 리스트 스퀘어 미니스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그림 하나를 보면은 거의 모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 X축에는 경과 기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Y축에 있는 값은 바로 이 평균값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 빨간색 선과 그리고 파란색 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잘 보시면 그 처음 치료를 받는 첫 번째 시점에서는 사실은 두 개의 그룹들 간에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경과 기간이 M1, M3, M6로 올수록 이런 그 그룹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그 두 개의 꺾은 선 그래프의 형태가 사실은 A 그룹과 B 그룹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A 그룹과 B 그룹의 꺾은 선의 형태가 어떤 그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일한 패턴을 띠고 있다라면 그런 경우는 그룹과 그 타임이라고 하는 그 곱하기 인트로션 텀의 P 값이 크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그룹 곱하기 타임에 대한 P값이 작게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는 꺾은선 그래프의 형태가 그룹들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 곱하기 타임 인터레스트 텀에 대한 P값이 작게 나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으로 볼 때는 그 첫 번째 M0 시점에서는 그룹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고 M1, M3, M6에서는 이제 그룹들 간의 평균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것이 통계적으로도 그런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보냐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all pairs differe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을 가지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M0 시점을 보겠습니다. M0 시점은 여기 이제 타임의 M0 시점에 보시면 여기 A그룹과 B그룹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바로 이 A그룹과 B그룹에 여기 M0 시점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P값이 이렇게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램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마찬가지로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두 개의 그룹들 간의 값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P값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그 두 그룹들 간의 평균 차이가 없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M1 시점을 보게 되면 한 달이 경과된 시점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상으로 볼 때 그 A그룹과 B그룹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럼 여기 M1이라고 하는 것에 A그룹과 B그룹이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는데요. 그 A그룹과 B그룹인데 둘 다 이제 M1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P값 보면 P값이 0.1818이 됩니다. 그럼 P값이 0.1818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 P값이 5%보다는 조금 이제 큰 경우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상으로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M3 시점을 와야 되는데 M3 시점에 보시면 A그룹과 B그룹의 이제 평균 차이가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이제 그림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M3를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이제 M3이면서 여기 A그룹, B그룹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 P값이 0.001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P값은 5%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프상으로 이제 본 것처럼 세 달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A그룹과 B그룹 상의 어떤 평균값에 대한 차이는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그룹들 간의 차이를 보시면 여기 있는 M6인데 둘 다 M6이면서 A그룹과 B그룹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P값이 0.02 이렇게 나왔죠. 0.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경과 시점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있어서도 A그룹과 B그룹은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그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하고 그 경과기간이 한 달이 경과되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경과기간이 3개월 혹은 6개월이 되었을 때는 두 그룹 사이에 평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그 이 마노바라고 하는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믹스 모델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 우리가 이제 사후 분석 측면에서 다중 비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다라면 바로 이런 그 믹스 모델을 이용한 그런 분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믹스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